안녕하세요. 해탈하고 회탈한 회탈맨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와 같이 커피 바보들을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용어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너무 기초적인 내용이라서 찾아보면 다들 쉽게 찾아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저도 하나하나 다 찾아봤었는데 좀 귀찮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 하나로 묶어봤습니다. 커피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로 채워봤으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커피 머신을 이용해서 만드는 커피를 에스프레소라고 부릅니다. 이 에스프레소는 기존의 브루잉 커피, 핸드드립 커피와는 다르게 압력의 개념을 추가해서 빠르게 추출해내는 방식을 말합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에스프레소란 익스프레스의 이탈리아식 표기로 미세하게 분쇄된 커피 입자를 고온 고압으로 빠르게 추출해내는 커피를 에스프레소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SCA 스페셜티 커피협회의 기준에 따르면 7에서 10g의 커피를 9에서 10바의 압력으로 온도는 90에서 96도, 20에서 30초 동안 25에서 35ml를 추출한 것을 말합니다. 20에서 30초면 굉장히 빠르죠? 이렇게 고온 고압으로 추출해내다 보니 기존의 브루잉 커피에서는 볼 수 없는 크레마라는 갈색의 커피 크림이 함께 추출되는데요. 이 크레마는 커피 원두의 오일이나 이산화탄소 등과 같은 지용성 성분이 고압에 의해 함께 추출되어서 증기에 노출되며 표면 위로 떠오른 것을 말합니다. 이 크레마는 커피의 향을 담고 있고 막을 형성하여 에스프레소의 온도 유지에 도움을 주며 커피의 질감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크레마를 가진 에스프레소로 만든 음료들을 우리는 에스프레소 음료라고 하는데요. 에스프레소 음료는 굉장히 다양하죠. 아메리카노, 카푸치노, 카페라떼 등등 매우 많은 메뉴들이 있죠. 이처럼 우리에게 친숙한 대부분의 카페 메뉴들이 이 에스프레소로 만든 에스프레소 메뉴입니다. 자, 우리가 만들 에스프레소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이 에스프레소를 만들 수 있는 커피 머신과 그라인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은 크게 수동, 반자동, 자동 머신으로 나뉩니다. 수동형 머신은 에스프레소 추출의 전 과정을 바리스타가 수동으로 진행하는 머신입니다. 이 머신은 추출 압력도 바리스타가 직접 레버를 당겨서 추출 압력을 가하는 방식입니다. 반자동 머신은 일반적인 매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머신입니다. 왜 반자동이냐? 바리스타가 직접 도징, 캠핑 등의 과정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이죠. 책에 따라서는 이 반자동 머신을 반자동 머신과 자동 머신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반자동 머신은 머신 내부에 플로우미터가 존재하지 않아서 바리스타가 직접 추출량을 조절해야 되는 머신입니다. 반대로 자동 머신의 경우 플로우미터를 가지고 있어서 메모리 칩에 추출량을 저장한 후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세팅된 추출량이 추출되는 머신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머신 모두 다 바리스타가 직접 도징, 템핑, 그리고 체결 등의 작업을 수행해야 하므로 반자동 머신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 머신, 즉 전자동 머신이 있습니다. 이 머신은 스타벅스에서 사용 중이죠. 머신 자체에 그라인더가 포함되어 있어서 버튼만 누르면 바로 에스프레소까지 추출되는 그런 기계를 뜻합니다. 제가 가진 이 마누스 V2 머신의 경우 반자동 머신이고 또 추출량을 직접 컨트롤해야 되는 머신입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의 경우 구성이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가진 이 머신으로 설명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에스프레소 머신에는 내부에 보일러가 있고요. 이 보일러로 물을 데워서 고온의 물과 스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좌측에 있는 것이 스팀 노즐이고요. 이렇게 스팀 레버를 돌려서 스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리 되게 카페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오른쪽에 이건 온수 노즐입니다. 마찬가지로 틀어주면 온수가 이렇게 나오죠. 다만 매장에서 이 온수는 머신으로는 잘 쓰지 않고 별도로 온수기를 구매해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온수를 계속 머신에서 빼다 쓰다 보면 머신은 다시 그 물을 채워서 보일러로 데워야겠죠. 주문이 적을 때는 괜찮은데요. 주문이 많아져서 물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정작 추출에 사용해야 할 온수가 부족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시 물을 채워서 다시 데우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면 좀 시간이 딜레이가 생길 수 있잖아요. 따라서 머신에 있는 온수는 잘 사용하지 않고 저도 이거 사용한 적 없고요. 따로 온수기를 구매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추출이 진행되는 이 포터 필터가 결합된 이곳을 그룹헤드라고 하는데요. 그룹헤드는 항상 뜨거운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화상주의라고 적혀 있습니다. 되게 잡기 좋게 생겼는데 무의식적으로 잡지 않게 꼭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룹헤드에 장착하는 커피를 담는 이것을 포터 필터라고 부르는데요. 포터 필터는 이 바깥에 필터 홀더와 그리고 손잡이, 그리고 아래쪽에 이 스파웃과 안쪽에 바스켓으로 구성됩니다. 네, 이 필터 바스켓은 다른 바스켓이나 티스푼을 이용해서 쉽게 탈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이 필터 바스켓은 커피를 담는 곳이고 안에 보시면 이 무수히 많은 구멍으로 커피가 추출되는 겁니다. 바스켓을 결합하는 방법은 훨씬 쉽습니다. 끼고 팍! 끝! 또 머신의 한쪽에 보면 압력계가 있습니다. 압력계는 펌프 압력계와 보일러 압력계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펌프 압력계는 추출 수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수압계라고도 불리고요. 이 머신의 경우 아래쪽 하얀색 부분이 수압계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위쪽이 보일러 압력계인데요. 수압계는 보시면 0에서 16의 범위입니다. 추출을 하게 되면 추출 수압인 9바를 가리키게 되겠죠. 해당 부분이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쪽 노란색 보일러 압력계는 스팀 보일러의 압력을 표시한 압력계입니다. 그래서 스팀 압력계라고도 불립니다. 범위는 보시다시피 0에서 2.5로 되어 있고요. 이 범위는 머신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스팀 압력계의 경우 머신이 꺼져 있을 때는 0을 가리키고요. 정상 작동 시에는 1에서 1.5를 가리킵니다. 보일러 압력계가 1 이하일 때는 스팀을 사용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1 이상이 되면 스팀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스팀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압력계가 다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의 스팀 압력계는 1.5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정상 작동 중이라는 거겠죠? 네, 그리고 여기 위는 보일러로 데워진 열기가 빠져나오면서 컵을 데워줄 수 있는 컵 워머입니다. 반대로 여기 아래는 샷잔을 받칠 수 있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물을 버릴 수 있는 드립 트레이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 머신의 소모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머신의 소모품은 가스킷, 샤워 스크린, 그리고 정수 필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정수 필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이 머신의 경우 직수를 연결하지 않고 물통을 따로 사용하는 모델이라서 정수 필터가 없는데요. 매장에서 사용하는 머신들은 모두 직수를 연결해서 사용하겠죠. 그러면 이 직수를 정수시켜줄 정수 필터가 필요합니다. 정수 필터는 각각의 정수 필터마다 제품 특성에 맞는 교체 주기가 있으니까요. 그 교체 주기를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정수 필터의 교체 주기는 약 6개월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룹 패드에 장착되어 있는 샤워 스크린과 가스켓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안에 파란색이 보이시나요? 저 파란색 고무가 가스켓이고요. 그리고 IMS라고 써진 이것이 샤워 스크린입니다. 네, 보시기 편하게 교체 이전에 가스켓과 샤워 스크린을 가져와 봤습니다. 가스켓과 샤워 스크린은 가스켓을 샤워 스크린에 이렇게 결합한 후에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스켓과 샤워 스크린이 그룹 패드에 결합해 있을 때 포터 필터는 이런 식으로 결착이 되는데요. 가스켓은 포터 필터와 그룹 패드가 이렇게 결합되었을 때 이 사이로 물이나 압력이 누출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가스켓의 경우 교체 주기는 약 3개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샤워 스크린은 구멍이 엄청 많은 거 보이시죠? 그룹 패드에서 나오는 온수를 넓고 균일하게 퍼뜨려서 골고루 나와주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샤워 스크린의 경우 청소를 자주 해주어서 절대 막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샤워 스크린의 권장 교체 주기는 약 6개월입니다. 네, 다음으로 그라인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라인더 설명에 앞서서 이 포터 필터에 분쇄된 커피를 담아주는 행위를 우리는 도징이라고 부릅니다. 이 점 알고 계시고요. 그라인더도 머신과 마찬가지로 반자동형과 자동형이 있습니다. 반자동형은 여러분들도 혹시 카페에서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없으신가요? 탁탁탁탁 하면서 원두 가는 소리. 네, 그게 반자동 그라인더인데요. 반자동 그라인더는 자동 그라인더와 다르게 분쇄된 커피를 1차적으로 저장하는 도징 챔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라인딩을 하면 분쇄된 커피가 도징 챔버에 저장되고 바리스타는 이렇게 도징 레버를 당겨서 그 도징 챔버의 문을 열어줘서 이렇게 포터 필터로 커피 가루가 떨어지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동 머신은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 그라인더는 반자동 그라인더와 다르게 이렇게 설정된 일정한 시간을 그라인딩하고 자동으로 멈추게 됩니다. 지금 설정된 값이 보시다시피 6초인데요. 이렇게 그라인딩을 시작을 하면 자동으로 6초가 나오고 멈추게 됩니다. 물론 시간은 이런 식으로 세팅이 가능하고요. 머신마다 세팅 방법은 다르겠지만 다 가능합니다. 요즘은 거의 모든 매장에서 이 자동 그라인더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가진 이 그라인더는 가정용이라 크기가 작은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라인더가 해주는 역할은 그라인더 내부에 있는 칼날의 위치에 따라서 분쇄도를 조정해주는 일인데요. 이 분쇄도에 따라서 엄청 많은 점들이 바뀌니까 그라인더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라인더 날의 종류는 코니컬버와 플랫버가 있는데요. 날마다 특장점이 다른데 이 내용을 다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명칭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니컬버는 원뿔형 날입니다.
이렇게 큰 원뿔 안에 작은 원뿔이 돌면서 커피를 분쇄해주는 구조입니다. 플랫버는 이름에서도 느껴지시죠? 평평한 날입니다. 평평한 날 두 개가 상하부로 이렇게 있는데요. 상분할은 고정되어 있고 하분할이 돌면서 원두 가루를 분쇄해줍니다. 네, 이 내용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에스프레소의 정의와 머신 그리고 그라인더의 명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명칭들을 알고 있어야지 같은 영상을 보더라도 좀 더 빠르게 이해가 되고 무슨 말을 하는지 바로바로 알아들을 수 있겠더라고요. 오늘은 앞으로 커피 공부를 위한 준비를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꼭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